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NK투데이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3월 8일이에요. 네. 여성의 날이네. 아, 세계 여성의 날. 네네. 근데 어제 3월 7일부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네,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됐죠. 예. 주말에는 상륙 훈련을 한다 그러대요. 포항에서 아마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는 그 원래 동해에서 했었잖아요. 예. 동서해를 동시에 하고 어디 섬을 또 뭐 점령하는 훈련, 아. 또 뭐 상륙하는 훈련, 뭐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더라고. 예. 이게 상륙 훈련은 원래 전형적인 네. 공격형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원래 키리졸브 훈련, 뭐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게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는 훈련이다. 방어 훈련이다 얘기했죠. 근데 전형적인 이제 공격형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북에서 뭐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국방위원회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뭐 굉장히, 연일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남북이 잘하면 되는데. 아, 그러게요. 우리 네. 문제는 우리끼리 좀 네. 해결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는 결국 정치적으로 남북 당국이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딱 만나가지고 네. 단판을 치면 될 것 같거든. 예. 근데 지금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개성에서 만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하면 되죠. 언론에서 이렇게 띄우면 만납시다 하면 또 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남은 북을 더 잘 알고 북은 남을 더 잘 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북을 잘 알기 위해서 NK투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오늘의 이슈 뭡니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 3월 1일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선택적으로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회의 보이콧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앞으로는 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결의에 대해서도 어떤 대북 결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오직 불공정성과 이중 기준의 증거로만 남을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권이사회면 유엔 참가국들이 다 들어가는 회의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선출하는 거죠, 그것도. 예, 예. 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미국이 여기에서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네, 이사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죠. 저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 이번에 대북계를 또 한 거예요? 아, 이번에 한 건 아니고요. 이 2003년부터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네. 그럼 가장 최근에 한 게 작년 3월 27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3월 달에 이게 주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3월 달마다 이걸 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할 때가 또 된 거죠. 또 이제 2016년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때가 되니까 북에서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래서 이런 보이콧 선언을 한 게 어떤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 논의가 이제 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3월 달까지 해서 또 그 대북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결의안 채택할 거고 이런 이제 쭉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네. 이번에 그래서 북이 인권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보통 200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의 기본 입장은 뭔가요? 기본 입장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권이사회가 53개 나라인데 작년에 이제 인권 결의안 채택할 때 보면은 찬성 27개, 반대 6개, 기권 14개 이렇게 해서 찬성이 좀 많은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3개국이 찬성해서 기권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14년에는 찬성이 30개국이었는데 작년에는 27개국으로 줄어든 거죠. 27대 한 20 정도로 봐야 되겠네 지금. 네, 그렇죠. 기권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싶어도 왠지 이제 반대를 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반대까지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들은 반대 입장을 쭉 표명을 했는데 결국 투표할 때는 기권을 하고 이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정치적인 결의안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오래됐는데 이것도 뭐
북한의 인권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막 각종 보고서들이 제출되잖아요. 네.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또 북의 입장 이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리수영 외무상이 일단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자들 증언이 기본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북한 탈북자들 증언에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는 한 사람당 5,000달러나 그 이상을 들여 유괴 납치해 끌고 간 것이다.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오랜 기간 북한 제거를 갈망하며 자신들의 이유를 강화시키기 위해 인권 남용의 거짓 주장들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를 이 5,000달러 한 사람당 5,000달러씩 해서 유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탈북자가 뭐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그 어젠가요? 국내에 지금 김연희 씨라고 네네. 자신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자기는 납치돼서 한국에 온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베트남 대사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야, 한국인이 해외에 망명 신청을 했어요. 참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또 이분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 자기도 납치돼 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 납치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북에서는 그런 거고. 예.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예, 또 이제 외무상 직접 발언 말고도 북한에서 이 북한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언론을 네.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이제 3일 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민족끼리에서 우리민족끼리 TV라는 걸 또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자체 제작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해외 파견 노동자들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인권 침해 당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월급의 90%를 뭐 강탈당하고 있다. 그렇죠. 뭐 열악한 환경에서 뭐 쉬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편리하게 잘 꾸려진 숙소들에서 푸짐한 식생활 조건을 보장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다. 휴식이나 명절날에는 주재국에 있는 명소들이나 역사 유적들도 돌아보면서 견문도 넓히고 쌓인 피로도 말끔히 가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국내 언론사들이 중국에 가서도 많이 취재를 해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방송국들이 중국의 북한 식당이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업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 휴일날 보면 북한 사람들이 한복 입고 막 유원지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막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놀러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끼리 TV에서 이게 보여줬다는 거는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 연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북한 언론이 하는 건 다 연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호응을 못 받을 것 같고 네. 나라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러시아 볼목국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러시아는 추운데 또 상황이 안 좋겠지. 예. 작업 환경이. 예. 중국은 뭐 또 가깝고 그러니까 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나라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또 노동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복지 혜택 네, 네. 이런 게 또 있을 거고 다 다르니까 그 나라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 카타르 건설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송명남 북한 대외지도국 중동 담당 국장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휴가를 간 거다. 이거를 해고한 것처럼 날조에 보도했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 근데 참 희한한 게 네. 건설 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해고한 건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카타르 건설 회사가 문제지. 구조조정을 불법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예. 건설회사 카타르를 규탄하든가 알아보든가 그렇죠. 왜 네. 해고했냐. 근데 보통 해외 건설 노동자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서 통으로 가서 그렇죠. 뭐 있다고 몇 년, 뭐 그러잖아요. 3년, 5년 뭐 이런 네. 식으로. 우리 뭐 예전에 뭐 중동 뭐 건설금 얘기했을 때도 우리도 많이 갔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해고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니 경험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북한의 뭐 인권 문제라든가 노동자들의 처지를 뭐 비판하는 그 소재로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더 알아보면 내막을 알아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마치 이상한 현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 초에 북한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네.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나니까 중국의 국경 지역, 그러니까 네. 북한하고의 국경 지역이 도시가 완전히 텅텅 비었다. 북한 주민들이 다 소개됐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때가 이제 연초니까 겨울에 이제 연초 휴가 겸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네네. 왜 그러냐면 원래 북한은 1월 1일 날 신년사가 나오잖아요. 네. 신년사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으로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년사 학습을 하고 뭐 결의 대회도 하고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월 초에는 항상 텅텅 빈다는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이 다 본국으로 네, 돌아가니까. 네. 근데 그런 내막을 모르고 수소폭탄의 여파로 북한 주민들이 소개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무식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 그죠? 좀만 알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 김준영 교수의 발언이 또 생각나네요. 무지가 재앙을 부른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로 인권이사의 보이콧 선언에 대한 북측의 강력 대응 이거를 다뤄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북한의 양계장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양계장. 네. 닭 키우는 곳이죠. 네. 북한에서는 양계장이라고 안 하고 닭공장이라고 합니다. 닭공장. 네. 닭을 만들어내는 공장 뭐 이런. 남쪽식으로 푸른 거예요, 지금 양계장이라고? 네, 그렇죠. 닭공장. 네. 그게 더 정감 있네. 근데 왜 느낌이 공장이라고 하면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기계를 찍어내고 상품을 찍어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광우병 촛불을 할 때 그 네. 느낌이잖아요. 공장식 도축, 네. 공장식 사육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인데. 어감이 좀 안 좋은데 북에서는 오리 공장 뭐 이런 네, 식으로 공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음. 이번에 준비한 양계장은 사리원에 있는 양계장입니다. 네. 연합뉴스 TV가 보도를 했는데요. 사리원 양계장의 특징이 있어요.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예. 풍력, 태양열. 북이 바람이 많은가?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니, 동해 쪽 가면은 네. 동해 쪽 약간 이쪽 속초 이쪽 가 보면은 거기 언덕배기에 이렇게 풍력 발전소를 돌리더라고. 네. 그래서 북은 더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풍력과 태양열로 네. 그걸로 공장 하나를 돌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사장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기사장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공장이나 기업소 같은 데서 기술 지도를 하는 책임자를 기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사장 정인철 기사장인데 수십 대의 풍력 발전소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결합형 자연에너지 발전실도 공장 자체의 힘으로 꾸려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력 관리 체계를 다시 정립해서 조명, 물 보장, 사료 공급, 청소 이런 것들을 모두 전력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풍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랑 태양열에서 나오는 전기랑 이게 합쳐가지고 네. 발전실을 운영하고 네. 이걸로 여러 가지 조명물, 사료, 청소 이런 다 한다는 거네요. 네. 자동화 되겠네. 그렇죠. 공장이? 그러니까 뭐 사료 주는 거, 물 주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공장식이네. 네. 그러니까 공장이죠. 네.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 양계장이? 아, 사리원 양계장이 평양에 있는 양계장만큼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평양에 이제 5개 양계장이 있다 그러거든요. 대형 양계장인데 네.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사리원은 뭐 사실 지역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양계장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현지 지도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고요. 거기서 정연한 종금 공급 체계 수립과 사육의 과학화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 그래요. 종금이 뭡니까? 종금. 예, 종금은 종합금융이 아니고요. 종자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면 종마 있잖아요, 종마. 종마. 예, 그러니까 말 이제 혈통. 예, 좋은 말을 낳기 위해서 좋은 순말을 구하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종마라고 하듯이 음. 닭도 마찬가지로 닭이 그 영원히 살면서 알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암탉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좋은 혈통의 수탉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종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자닭. 네. 이거를 공급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요. 북한이 이 양계장 닭 공장이 상당히 대형화돼 가지고 많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걸 현대화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화라고 하면 이 내부 시설, 인테리어 이런 걸 싹 다시 해가지고 자동화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위생 이루어지고 처리 있죠. 잘하고. 예. 그래서 북한 축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위생 문제에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남쪽의 전문가들이. 그래서 거기 시설들을 보면 이제 그런 배설물 문제 처리를 네. 뭐 기본으로 하는 거지 현대화로 보고 또 자동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스템이 잘 거쳐진 닭공장이다 이런 예, 건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자연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해결했다라고 네. 해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식으로 하면은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겠다, 그죠? 그렇죠. 알이든 뭐 닭이든, 예. 그죠? 생산비가 거의 뭐 석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북쪽의 닭공장의 예. 특징이 음. 있다면? 일단은 대형화되어 있어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래서 주민들에게 왜 닭을 배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두 마리씩 키워가지고 배급을 하면 이 사람 오늘 받고 저 사람은 다음 주에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예 대형화해가지고 수천 마리. 사회주의 특징인가?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대형화, 대량 생산. 독점화되지 이렇게. 또. 예, 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일찍부터 이런 대형 닭 공장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량 사육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예. 닭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제 축산업의 특징인 거죠. 북한에 가장 많은 가축이 뭘까요? 닭 아닌가? 아닙니다. 땡, 돼지, 땡, 소, 땡. 오리, 토끼입니다. 토끼. 예. 아. 토끼가 2천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로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토끼는 이제 고기도 있고 가죽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토끼를 가장 많이 키우고요. 음. 북한이 풀 먹는 짐승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곡물 사료를 먹으면 곡물은 사람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네, 이걸 네. 짐승 키우는데 쓸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풀은 사람이 못 먹는 거니까 음. 풀 먹는 가축을 많이 키우자고 해서 토끼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음. 토끼가 2천만 마리고 그 다음이 닭입니다. 닭이 한 1,900만 마리 이 정도 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이 오리. 오리는 한 500만 마리 정도. 이게 이제 국제 무슨 축산 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염소, 거위, 소, 양 뭐 이런 순으로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걸로 뭐 식량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대량 사육, 대량 소비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방식하고 거의 형태는 똑같은데. 예, 그래서 그렇죠. 2008년도에도 광우병 뭐 싸움 있을 때도 예. 그렇게 자란 소들이 속성으로 길러지고 예. 사료도 또 이렇게 동물성 동물 사료로 먹이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광우병을 발병시킨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육 방식 예. 또 도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 근데 그렇죠. 북의 이 사례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소량 생산을 해야 된다. 닭도 막 수천 마리씩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 생기고 뭐. 옛날에 이제 농촌에서 집집마다 닭 몇 마리씩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이고 병도 안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량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모아서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럼 반드시 발생하는 게 이 위생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내 이제 이 축산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북한의 축산업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위생 문제, 방역 문제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발전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량 사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이제 노력을 오래전부터 기울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확인되는 건 없어요. 그런 이제 축산물을 뭐 소비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예. 확인되지는 않고 그게 만약에 발생했으면 또 막 얘기했겠지. 그렇죠. 뭐 인권 얘기하면서. 그래요. 양계장 얘기를 좀 해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저희가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네.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네. 획기적인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방송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일단 우선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